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오늘도 도복에 띠를 매는 너를 응원해 라는 책이고요. 방제천 작가, 글팜 출판입니다. 이 책은 전자책으로 나와 있는 책이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꼽아라. 그러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근래에 진행된 많은 설문조사들에서 돈이 압도적인 1위라고 합니다. 한데 이거는 사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좀 유난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물질 만능주의나 양극화로 인한 물질적 욕망 이런 것들은 공통적 분위기이기는 합니다. 일단 돈은 제쳐두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또 다른 압도적인 요소가 바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을 벌려고 해도 건강이 있어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고요. 옛말에도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은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직관적이고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 오늘도 도복에 띠를 매는 너를 응원해. 이 책은 저자의 운동사랑, 특히 주짓수에 대한 예찬론이 펼쳐지는 운동 에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해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매년 실패를 하면서도 꼭 다시 들어가는 신년 계획의 전통의 강호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 운동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 이런 사실도 모르는 바는 분명 아닙니다. 단지 그걸 실천하는 게 쉽지 않을 뿐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책 오늘도 도복에 띠를 매는 너를 응원해 라는 책은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당장 일어나서 운동을 해봐라. 운동을 하면 몸과 건강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너의 삶이 바뀔 것이다.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권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좀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운동이 바꾸어주는 것은 몸 혹은 건강만이 아니다. 운동이 바꾸어주는 것은 삶 그 자체다. 삶을 대하는 관점 그 자체다. 보통의 경우 사회적 알람에 맞춰 시간이 지나면 학교나 회사에 가는 지루한 일생을 살게 된다. 하지만 운동을 하게 되면 수동적으로 벌어지는 사건들에 그저 대응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직접 당당하게 이를 마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운동은 누군가의 고달픈 사연을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바꾸어 주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수렁에서 누군가를 건져내 다시 밝은 삶을 되찾아 주기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운동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바디 프로필이라는 게 열풍을 불었죠. 자신의 몸을 가장 아름답고 멋진 상태로 만들어서 또 젊을 때 그걸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것이 운동의 목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또 아주 주요한 목적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운동을 위한 동기부여로서는 아주 훌륭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도 주변 사람들에게 최대한 알려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은 운동에 아주 좋은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의 그 운동 동기는 사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자가 운동을 시작한 동기는 강해지고 싶다는 욕망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 배경에는 어떤 학교 폭력과 괴롭힘
뭐 이런 좀 씁쓸한 이유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자가 강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뭐 기본적으로 체력이 약하고 운동신경이 없었다고 해요, 저자는. 그래서 이런저런 운동을 다양하게 섭렵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태권도부터 시작해서 권투, 킥복싱, 크로스핏, 뭐 헬스와 PT, 주짓수, 이렇게 다양한 운동을 직접 저자가 거치고, 그리고 강력하게 추천하는 한 가지 운동이 바로 주짓수입니다. 이런 다양한 운동을 저자 본인이 직접 전부 해보고 추천해 주는 것인 만큼 믿음이 더 가는 추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짓수의 매력에 대해서 저자가 책에서 이야기한 부분을 조금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단순 기술로만 승패가 갈리는 것 또한 아니다. 주짓수는 몸으로 두는 체스라고도 한다. 기술이 방대한 만큼 짧은 시간에 치열하게 수싸움이 이루어진다. 피지컬로 승부를 보는 사람들도 물론 있다. 반대로 처음부터 상대를 자신의 수대로 움직이게 만들어 이기는 사람들도 있다. 이 또한 다른 쾌감이 있다. 이러한 점들이 처음 느낀 주짓수의 매력이었다. 이렇게 주짓수의 매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주짓수의 매력에 아주 푹 빠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흠뻑 빠진 주짓수를 마치 주짓수 전도사처럼 아주 주짓수의 장점을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책은 총 3부,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에서는 본인이 느낀 주짓수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주짓수에 입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아주 친절한 가이드를 아주 단계별로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주짓수 체육관에서의 다양한 이야기들, 주제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평소에 주짓수에 관심이 좀 있었거나 한번 배워볼까? 이렇게 주저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궁금했던 대부분의 부분들이 해결이 되리라 생각되는 그런 책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친절한 책이다 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주짓수 체육관을 처음 방문하면 무엇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체육관에 방문하면 좋을지, 이런 이야기들까지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 격투기, 주짓수는 아무래도 격투기죠. 싸우는 운동이니까. 격투기라는 그 선입견과 그래서 왠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깰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이유로 주짓수 전도사다라는 타이틀을 부여하고 싶고요.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주짓수의 장점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다이어트 효과, 또 체력 증진, 이런 물리적인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유대감, 또 친한 운동 파트너들이 생긴다는 점, 또 자신감을 갖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 스타일리시하기까지 한 멋진 운동이다. 이렇게 장점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력과 특유의 중독성 때문에 저자는 주짓수를 격렬한 격투기가 아니라 평생 운동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짧게 또 이 부분도 한번 그러면 그 발췌를 해봐드리면 주짓수는 꾸준히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있다. 주짓수에는 다양한 수식어이 붙어 있지만 그중 하나는 평생 운동이라는 말이 있다. 하면 할수록 배울 게 많고 중독성이 있다는 말인 것 같다. 하나의 운동이 아닌 일상이 되어버릴 정도의 중독성이 있는 운동이 주짓수이다.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독성이 있는 매력 있는 운동이다. 네, 이렇게 그 주짓수를 설명하고 있고요. 저자는 이렇게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자신감과 유대감 같은 정서적 장점까지 있는 운동이 주짓수라고 거의 예찬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몸을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삶에 대한 자세까지도 바꿔주는 운동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 주짓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몸과 삶을 위해서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해 보시기도 또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 책을 읽던 책을 좀 내려놓고 하다못해 잠시 산책이라도 다녀와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하여튼 책도 보시고 운동도 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도복의 띠를 매는 너를 응원해. 방제천 지음. 글팜. 프롤로그. 이 책을 집어들었다면 당신은 아마 운동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운동을 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당신은 왜 운동을 하는가?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 건강하기 위해, 어떤 이유에서건 이미 운동을 하고 있다면 그런 당신을 응원한다. 혹시 아직 운동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이 책을 집었다는 사실에 일단 박수를 보낸다. 운동을 해본 사람들이나 운동에 흥미를 느끼고 꾸준히 지속하는 사람들은 이미 느꼈을 것이다. 당신이 어떤 이유로 운동하기 시작했건 운동은 처음 바랐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바꾸어 준다. 멋진 몸을 원해서 운동하기 시작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뿐해진다. 건강을 위해 운동하기 시작했는데 매일 그 다음 날이 좀 더 기대되기 시작한다. 취미로 가볍게 시작했거나 혹은 멋진 몸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가 생활체육대회에서 메달까지 딸 정도로 열중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내 주변에서도 이미 흔하다. 어쩌다가 이 사람들은 운동에 이렇게까지 재미를 붙이게 되었을까? 운동이 바꾸어주는 것은 몸 혹은 건강만이 아니다. 운동이 바꾸어주는 것은 삶 그 자체다. 삶을 대하는 관점 그 자체다. 보통의 경우 사회적 알람에 맞춰 시간이 지나면 학교나 회사에 가는 지루한 일생을 살게 된다. 하지만 운동을 하게 되면 수동적으로 벌어지는 사건들에 그저 대응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직접 당당하게 이를 마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운동은 누군가의 고달픈 사연을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바꾸어 주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수렁에서 누군가를 건져내 다시 밝은 삶을 되찾아 주기도 한다. 당신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 운동은 다양하고 각자마다의 매력이 있다. 나는 중학교 때부터 N살인 지금까지 복싱부터 헬스, 크로스핏, 주짓수 등 여러 운동을 경험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은 주짓수의 매력에 푹 빠져 주변에 주짓수를 추천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 책을 내기까지 이르렀으니 그 매력이 흔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터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함께 삶을 바꾸어주는 주짓수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1부 주짓수의 매력을 알려드립니다. 강해지고 싶다는 열마. 당신이 운동을 하려는 이유 혹은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나는 아주 개인적인 동기에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어릴 적 나는 유난히 몸이 약했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곧장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뻔했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만 해도 반에서 여자, 남자를 모두 통틀어 가장 작은 아이였다. 잔병치레도 당연히 많았다. 가볍게 넘어져도 크게 다치는 데다 감기에 걸려도 며칠은 알아누웠다. 초등학교 3학년 전까지는 매년 한 번씩 뇌수막염에 걸렸는데 한 번 걸리면 3일은 병원에만 있었다. 부모님께서는 왜소한 몸을 키워주기 위해 온갖 좋다는 약은 다 먹이셨다. 초등학교 3학년이 지나면서부터 약발이 들면서 키가 조금씩 크기 시작했고 절대 찌지 않을 것 같던 살도 찌게 되었다. 처음에는 마냥 좋았다. 평균 이하로만 살다가 드디어 평범에 가까워지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살은 계속 쪘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체중에서 과체중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래도 약한 것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으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밝은 성격 덕분에 몸이 약할 때도 살이 찐 후에도 평범하게 행복했고 친구도 많았다. 그래서 내 몸에 대해 딱히 큰 불만은 없었다. 그날 전까지는. 초등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하는 날이었다. 같은 반 학생 모두가 보는 앞에서 키와 몸무게를 측정했다. 물론 다들 자리에 앉아 있었기에 앞에서 측정하고 있는 누군가의 키와 몸무게를 볼 수는 없었다. 그러다 내 차례가 되었다. 키와 몸무게를 쟀다. 키는 평균이었지만 몸무게는 반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갔다. 그때 선생님이 수치를 말씀하셨고 내 키와 몸무게를 반 친구들 모두가 듣게 되었다. 당시에 좋아했던 친구와 눈이 마주쳤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날 이후로 성격도 바뀌기 시작했다. 매번 활동적이고 친구도 많았지만 점점 움츠러들게 되었다. 친구들을 볼 때마다 어떤 눈으로 나를 보고 생각할지가 무서웠다. 6학년 초 쉬는 시간에 혼자 있는 나를 발견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춘기도 오면서 얼굴은 여드름까지 나기 시작했다. 키는 그대로인데 몸무게는 계속 늘고 여드름까지 나기 시작하니 자신감은 점점 없어졌다. 그 상태로 중학교에 진학했다. 진학한 중학교는 남자 중학교였다. 중학교는 초등학교와는 많이 달랐다. 특히 달랐던 점은 힘의 논리가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자기들이 덩치가 좀 있고 조금 논다는 이유로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무리가 생겨났다. 그런 무리에게 뚱뚱하고 자신감 없는 나는 훌륭한 먹잇감이었다. 길을 지나가는데 어깨를 강하게 부딪혀서 넘어뜨린다거나 뒤통수를 세게 치는 등의 일이 자주 있었다. 그 정도야 일진들의 일상이었으니 별말 없이 넘어갔다. 그러던 중 기억에 남을 2개의 사건을 겪게 되었다. 체육대회 날 운동신경이 없던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있고만 싶었다. 모든 종목에 참여를 안 하려고 했지만 뚱뚱하다는 이유로 씨름에 참가하게 되었다. 씨름판에 가보니 다른 반의 대표들은 근육과 덩치가 월등히 컸다. 순서가 되어 모래판에 올라가니 상대편에서 낙승이라면서 비웃었다. 거기서부터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심판을 보던 선생님께서 손목에 있는 시계를 보더니 위험하다고 빼라고 하셨다. 손목 시계를 빼서 선생님께 드린 후 경기를 시작했다.
제법 잘 버텼지만 결국 경기에는 졌다. 경기가 다 끝난 후 손목시계를 찾으러 가니 바로 옆에 있던 학생인 A에게 맡겼다고 하셨다. 문제는 A가 학교 유명 일진무리의 아이들 중 한 명이었다는 점이다. 비싼 건 아니었지만 부모님께서 사주신 시계였다. 나는 무서움을 무릅쓰고 A를 찾아갔다. A에게 가보니 찾아올 줄 몰랐는지 당황하는 게 보였다. A는 B가 가지고 갔다고 했다. B라는 친구는 학생들을 괴롭히는 걸로 유명한 일진이었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아무리 부모님이 주신 시계라지만 B에게 가서 달라고 할 용기가 나질 않았다. 그때 B가 오히려 나를 찾아왔다. 순간 섬찟했다. 이제 찍혀서 더욱 괴롭히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B가 그 시계 잃어버렸다. 너도 그냥 잊고 지내라. 라고 말하고 가버렸다. 다음날 A의 손목에 내 시계가 있는 걸 보고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부모님께는 시계를 잃어버렸다고만 말씀드렸다.